좋은 건 좋다고 크게 외치는 사람. 에세이 내 인생도 편집이 되나요를 출간하신 이지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작가님의 육성으로 직접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내 인생도 편집이 되나요는 책의 곁에 처음부터 끝까지 서 있는 편집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일의 세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책을 좋아하는 독자님들께서는 한 권의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을 텐데 그 일을 직접 하고 있는 편집자인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느낀 기쁨과 슬픔을 곁들여서 책장 너머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너무 매끄럽게 말씀하시니까 어디 뭐 적혀있나? 프롬프터가 있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네. 근데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출근을 하셨고 매일 책을 만드는 일을 했을 겁니다. 내가 그 책을 쓰고 있는데 또 누군가의 책을 만들어야 돼. 저는 왠지 이 두 자아가 충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부딪힘은 없었고 저는 오히려 진행하고 있는 책에 대해서는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저의 일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잘 해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제 원고가 편집자님한테 가 있는 경우에는 네네. 편집자님을 믿고 싶다. 전적으로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작가님들이 의지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네, 맞아요. 이지은 작가님도 편집자님에게 의지를 그렇게 또 하셨군요. 네. 이 책은 사실 읽고 나면 편집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편집자가 될 수 있는 소양이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드러나듯이 편집자에 대한 오해, 황당한 말들이 쏟아지기도 하는데요. 그 현실에서 겪은 가장 황당한 말 이런 게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명절 때 어른들께서 편집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책 표지에 있는 작가가 되지 않고 왜 굳이 이름이 뒤에 숨는 편집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신 어른이 계셨고요. 지금도 이렇게 뼈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선물 드려야 되겠다. 드려야죠. 네. 뒤에만 있다가 앞에도 한번 나와봤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막 등단하신 소설가님하고 이제 책 준비하고 있을 때 편집자님도 혹시 소설 그렇게 쓰고 싶지 않으세요? 뭐 등단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글을 가까이서 매만지고 있으니까 그런 직업을 꿈꾸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신 것 같고요. 편집자는 창작자와 회사원의 중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틀에 박힌 어떤 판에 짜인 일도 하면서 스스로의 창의성을 이끌어내야 되는 일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직업 같기도 합니다. 편집자들이 주로 좀 자조 섞인 말로 이렇게 원고 뜯어고칠 거면 내가 쓰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항상 편집자는 원고가 있어야 이제 그 위에서 바탕으로 글을 매만지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창작이라는 건 좀 많이 두려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저자랑 편집자랑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책에서 설명을 좀 충분히 해드리고 싶었어요. 편집자의 업무, 책이라는 게 누군가가 원고를 툭 던져놓으면 한 달 뒤에 뿅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편집자의 업무를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책을 쓴 저자의 어떤 노고가 책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어려움도 상당하고 또 과거와는 달리 편집자 업무 영역이 확대된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편집자라고 생각하면 흔히 생각하시는 게 원고랑 이제 엉덩이 싸움. 네, 맞춤법 늘 이렇게 막 박사일 것 같고 원고만 상대하는 어떤 일일 것 같다. 되게 정적인 업무일 것 같다. 생각 많이 하시는데 기획을 하기 위해서 저자를 미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제 책을 알리는 게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나오고 난 다음에 네, 홍보 활동을 하실 때 항상 이제 저자 옆에서 같이 매니저처럼 있어주는 그런 역할도 이제 편집자에게 또 요구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요새는 작가님들이 어떤 편집자하고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어떤 편집자와의 어떤 인연 자체를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 작가님들이 머릿속에도 그려지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자와 편집자와의 협업이 완성도 있게 하면서 동시에 만족스럽게 하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친구 같은 편집자 만나는 게 또 바라는 점이실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저자님들 행사를 하면 끝나고 나면은 작가님들 사인하잖아요. 옆에서 책 펴드리고 사진 찍어드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편집자가 내 업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저는 그 지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독자랑 직접 만나시는 그 행복한 어떤 풍경이. 그래서 그런 일도 편집자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고 있었어요. 네.
나온 책들 중에 이 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막래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이 책 만들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박막래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책을 처음 시작한 것을 떠올리면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 2017년 12월 23일 제가 자려고 누웠다가 트위터를 이렇게 막 보는데 굉장히 화제의 인터뷰가 있는 거예요. 박막래 할머니가 청춘들의 고민 상담 이런 걸 해준 게 엄청 RT가 돼서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유명해진 할머니의 말이 있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네 장단대로 살아라. 남들이 다 너한테 와서 장단 맞춰서 춘다. 왜 남의 눈치를 그렇게 보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하시는 말 같고 신나는 거예요. 할머니의 어떤 인생 철학이 이 한마디에 담겨있네? 할머니 너무 궁금한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호기심 하나로 어떻게 연락을 하지? 생각하다가 인스타그램에 그 손녀 김유라 PD님을 검색하니까 네. 인스타가 나오는 거예요. 오호. 그래서 이걸 한번 DM을 보내볼까? 대답은 안 오시겠지만 일단 해보자 하고서는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 막 썼어요. 그 밤중에 바로 읽고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늦으셨는데 주무시고 연휴 지나서 뵙죠? 이렇게 해가지고 DM이 왔어요. 그래서 2018년 1월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유라 PD님하고 한 4-5군데 출판사를 미팅을 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제가 한 6번째 네, 이제 편집자다라고 얘기하셔서 기획안들을 이제 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 하우투 유튜브를 지향하는 그런 유튜버 되고 싶은 분들 많으니까 그런 책을 쓰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할머니와 여행을 많이 다니셨으니까 여행기를 쓰셔도 되겠고 그때가 막 너무 바쁠 때였던 거예요. 채널도 채널도 많이 커지고 그리고 또 할머니가 식당을 막 접을 때이기도 했고 그때 다이아 페스티벌이라고 이제 정말 대중들 만나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제가 직접 티켓을 끊고 일요일에 보러 갔죠. 갔더니 정말 유튜버들의 세계 보러 열광하러 온 팬들 이런 걸 제가 현장으로 목격하니까 할머니 책 꼭 내야겠다. 이분들이 할머니 책이 나오면 틀림없이 사줄 거다. 그리고 할머니에 대해서 다들 열광하는 이유가 있는데 꺼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 구수한 관중을 보고 예비 독자를 보신 거군요. 네, 여기는 10대부터 40대 막 이러면서 막상 책을 쓰자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될지 너무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첫 책을 내는 작가로서 그럴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시간을 같이 맞춰서 이제 유라 PD님 집으로 가서 이제 유라 PD의 그 지난 여행들의 유튜브가 다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같이 이때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쉽게 편하게 저한테 들려주듯이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로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녹취를 해서 이제 그걸 다시 원고를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또 유라 PD 주면 유라 PD님이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문장을 또 만드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글을 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원고가 모였는데 저자분의 그 발상이 너무 좋았던 게 유튜브 본 사람들은 이 책 사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탁콕 찝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에 본 시청자와 그 다음에 책을 사는 독자는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 팬들은 똑같잖아요. 팬들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는 뭔가 다른 걸 줘야 되는데 책만이 가질 수 있는 뭔가의 얘기가 빠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셔서 유라 PD가 딱 생각을 한 게 할머니는 너무 여러 직업을 많이 했고 이제 할머니를 본인이 녹취를 해서 할머니의 인생 17살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노트북 켜놓고 할머니 옆에 앉혀놓고 약간 최면 걸듯이 했대요. 할머니 16살 때 뭐 했어? 그러면 집에 밥 짓고 아빠 밥 차려드리고 뭐 이런 거 했지. 다 구술을 적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하이라이트인 앞부분으로 박막래 할머니의 전반전 인생 이렇게 딱 들어간 게 신의 한 수였다. 네네네. 작가님들하고의 어떤 협업이 같이 이제 우리가 2인 삼각처럼 하고 있는데 늘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되지만은 또 않잖아요. 약간은 좀 곤란한 부탁을 하기도 해야 할 텐데 이 일을 수행할 때 특별히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작가님들한테 뭔가 곤란한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퇴고 요청을 하거나 하는 일이 매우 많고 네, 늘 하는 일이고 솔직하게 저의 입장도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저자님이
또 선택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예상되는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좀 솔직함을 태도로 가져가는 게 제일 소통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작가님이 아니요라고 했을 때 제가 겪을 곤란함도 다 얘기 드리고 가두리 양식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책을 쓰고 싶은 사람이 참 많고 최근에는 또 독립출판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묶어서 책을 내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기획편집자로서 꿀팁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집자로서 어딜 갈 때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사실은 편집자가 이런 이야기 써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 분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정보가 있을 때 제일 먼저 그렇게 되는데 처음 책을 쓰고 싶으신 분들, 글을 쓰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 보다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 예, 징점을 잡고 펼쳐 보여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기는 자기 생각이 늘 반복되기 때문에 되게 익숙한 생각이고 아 누구나 하는 생각이겠지? 하고 그냥 사소하게 치부할 수 있는데 밖으로 꺼내 보여졌을 때 너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 이런 얘기를 어떻게 생각했지? 이렇게 놀라게 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창작자이신 분들이 주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저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타인의 기준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어떤 에너지가 드는데 작가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일단 꺼내 보여주시고 네. 그거를 블로그든 SNS든 어디든 뭔가 좀 이렇게 펼쳐 보여주시면 그 이야기와 주파수가 맞는 편집자가 그걸 꼭 발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보여주셔라 라는 말을 제일 드리고 싶어요. 광고 카피처럼 답은 바로 당신 안에 있어요. 이제 책이라웃 오은의 옹기종기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라웃 청취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단 한 권의 책에 대해서 듣는 시간인데요. 어떤 책도 무관하고 절판된 도서만 아니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추워진 계절에 네. 딱 생각난 책이 있었습니다. 고수리 작가님의 고등어. 고등어. 네,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바다처럼 짰다. 띵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요. 제가 그 책을 읽을 때가 딱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고 날이 추워지니까 그 안에 나오는 그 물질하는 할머니와 네. 자신을 도닥여줬던 엄마의 그 음식들, 따뜻한 음식들이 굉장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계절에 맞게 된장 미역국을 또 한솥 끓여서 네, 몇 끼마다 챙겨 드시고 따뜻한 겨울 나시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편집하신 책들 중에서 연말에 읽기 좋은 책 한 권만 추천해 주신다면? 방금 나왔습니다. 오늘 입고됐거든요. 제가 아직 보도자료를 쓰지 않은 그 책. 저희 뮤지션 이랑 작가님하고 네. 보노보노의 이가라시 미키오 작가님이 두 분이 1년이 넘도록 편지를 주고받으셨어요. 와.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오늘 막 입고되었는데 제가 휴가를 쓰느라고 오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책 제목이에요. 코로나 시절에 좀 겪은 일들에 대한 얘기도 많고 해서 네네.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책이라는 것으로 만나는 독자님들 그리고 책이라웃 들어주시는 독자님들도 아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겨울도 따뜻한 이불 덮고 귤 까먹으면서 재밌는 책 읽으시면서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